하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선생님 푸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강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분명히 1주차 강의를 일단은 13일날 올려드리도록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강의가 올라갈 때는 13일에 올라가겠죠.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바로 그 전날에 일요일날 저녁에 밤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날 듣고 그 다음에 1주차에 2번 강의를 한다 그랬으니까 1-1과 1- 즉 2강과 3강이 올라가는 거를 맛보기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저희 학원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받으신 분은 개념교재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나눠준 거 받으신 분들은 뒤쪽에 가면 자기주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개념 듣고 난 다음에 1-에 관련된 거 자기주도 풀고 또 자기주도 풀이 영상 들어주시면 괜찮을 거라 여겨집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썸 수학을 진행을 할 건데 썸 수학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교재도 교재지만 개인적으로 노트 필기할 수 있는 노트를 꺼내놓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듣고 있는 지금 부신들도 잠깐 멈췄다가 개념 필기할 거 꺼내 놓으신 다음에 필기하시면서 써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만의 문제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개념을 적어놓고 거기에 관련된 예시들도 적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주도나 또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푼 거에서 틀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첨부를 하면서 오답 노트를 거기다가 써주시면 개념이 있고 문제가 적어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문제집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모든 강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노트를 보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만으로 또 거기다가 필기를 해놓고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한 새로운 교재가 또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 잘 하는 포인트와 모르는 포인트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을 거라 여겨져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공부할 때는 내가 모르는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 필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키겠지만 온라인 학생들도 충분히 지금 제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좀 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썸 수학을 할 때는 처음에 제가 노트를 갖다가 처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그 필기해 주신 다음에 모든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학생들은 멈춰놓고 필기할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해 주시면서 다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개념 문제나 기본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개념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 교재에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필기하는 거는 일단은 말로 노가리로 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노트 필기했을 때 내가 그걸 다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개념 책을 갖다가 우리 사용하는 썸 교재라는 그 책을 잘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좀 해주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한다는 포인트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눈으로 그냥 그걸 이렇게 쭉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이 내 피지 하나하나에 박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분명히 내가 그거를 달달달달 애울 수 있게끔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게 개념 복습을 한다. 눈으로 보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개념 복습을 할 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개념이나 기본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수학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려고 문제를 푸는 것이지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 개념을 습득한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분명히 말씀드리면 개념을 익히고 충분히 다 외우셔서 내가 1주차에 배운 내용이 뭐뭐뭐 있을 때 이 문제는 이 개념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 개념에 관련된 문제구나를 확인하고 그걸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문제를 푸는 거지.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공부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변형되면 그런 학생들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형되면 이게 무슨 문제지?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돼서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올랐다가 거기서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공부든 모든 분야든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본기라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다 개념이죠. 개념이 끝나고 나면 개념 강좌가 끝나고 나면 자기주도 파트가 있어요. 1-1에 관련된 자기주도가 있으면 그 자기주도를 풀어주시고 뭐 개념 테스트, 연상력 기르기, 그 다음에 기본 문제들 이제 풀어주는 형태의 50문제 정도 푸는 거 있는데 그걸 다 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동영상 촬영 또 올려놨습니다. 이 자기주도 풀이에 대해서. 그래서 동영상 풀이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돼요. 또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께서 자기주도 풀이를 합니다. 제가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나와버리면 지겹잖아요. 안 그래도 겁나 못생긴 애가 계속 나와가지고 보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자기주도 문제풀이 선생님은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좋아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썸 수학을 진행한다는 걸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1주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지워놓고 교재들 보시면서 필기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의 공부와 중학교 때 공부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때 3주 전부터 내가 시험 대비를 하겠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바로 전날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예를 들어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은 준비를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주 전부터 준비를 할 시에 그 전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3주 전부터 공부를 할 시에는 그 양을 다 못 채워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내용은 그래도 내가 한번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등과정이라는 그래도 이 클래스보다는 상위 클래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뭔가를 이해할 때 단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수학이나 기본적인 주요 과목들은 평소에 좀 공부를 많이 해 두시고 3주 전부터 시험 대비가 들어갈 때는 다른 기타의 과목들을 3주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인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목들은 방학이나 이런 때 최대한 시험 기간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집중하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계속 공부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놀면서 하도 되긴 하는데 이제 주요 과목들 특히나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해 놓으셔야 3주 전부터 접근을 해도 그 시간적인 텀이 맞지 내가 막 중학교 때처럼 그냥 맨몸으로 그냥 학원 툭툭 정신없이 그냥 유령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3주 전부터 내가 공부를 빡싹하게 해야지 하면서 접근했던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그런 식으로 벼락치기를 하시면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안 나옵니다. 제가 겪었던 부분이에요. 자, 저도 타임머신이 생겨서 그때로 돌아가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런 식의 똑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돌아가 똑같겠죠. 그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1주차에서 배운 형태가 이제 뭐냐면 다항식의 연산을 배울 겁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결론적으로 어떤 식의 형태를 갖다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관련돼서 사칙 연산을 이미 배웠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하품한 거야? 정신 차려. 지금 시작한 벌써 뭐 재미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분 굉장히 나쁘네요. 네. 기분 더럽습니다.
잠시만요. 저 죽방 좀 때리고 올게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한다는 얘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곱셈은 그래도 익숙할 건데 나눗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갖다 단항식으로 나눠주는 형태. 즉 뭐 x제곱 플러스 2x를 x 뭐 2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나눗셈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곱셈의 연장선으로 배웠습니다. 뭐 역수를 취해서 우리가 곱셈을 해준다라는 그런 형태로 나온 거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 다항식의 연산에서 가장 좀 생소한 거는 나눗셈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눗셈을 가지고 그 뒤 주차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나눗셈을 똑바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덧셈 뺄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곱셈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나눗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항식이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뭘 정리해야 되시냐면 식의 용어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식의 용어 다 배웠죠? 배웠나요? 네, 배웠대요. 네. 자, 식의 용어를 배웠답니다. 네. 식의 용어를 똑바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정의로부터 출발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식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항식과 다항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식을 분류를 할 때 항의 개수에 따라서 내가 분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항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항식 안에 단항식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완벽하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단항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항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항이 하나냐 두 개냐 항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 곱하기 x 곱하기 y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2x 더하기 y가 있을 때 얘네들을 항으로 볼 것이냐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우리가 숫자와 문자들의 곱은 또는 나눗셈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 곱하기 x 곱하기 y는 이 문자를 생략시킬 수 있으니까 2xy라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뭐 여기 왜 붙어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2x 나누기 y라고 했을 때도 얘는 2x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 정리돼서 곱셈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y분의 2x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네들은 분명히 하나의 항으로 줄어들 수 있다. 즉 곱하기나 나누기는 항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얘는 지금 하나로 합칠 수가 있나요? 덧셈과 뺄셈을 기호로 생략한다는 건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항의 개수를 우리가 분류하는, 항을 갖다가 분류하는 녀석은 덧셈과 뺄셈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y 플러스 3x 제곱,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합칠 수가 없으니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x에 관한 다항식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식에서. 그러면 x에 관한 다항식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x만 문자로 보라는 얘기야. x 이외의 다른 형태는 상수 취급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수와 문자, 즉 변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x에 관한 다항식을 했을 때 얘가 2x제곱 y 플러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3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x에 관한 다항식이라 했으니까 x만을 문자로 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x에 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기본적인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2차, 1차, 한마디로 차수가 있다는 얘기죠. 차수라는 녀석은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갖다 우리는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곱해진 게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분명히 뭐라고? 문자 취급을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2y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곱해진 x의 개수가 두 개가 곱해졌다니까 얘는 2차 x에 관한 2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럼 차수는 뭐라고요?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차수가 뭐라고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게 인위적입니다. 그렇죠? 네. 수업을 받는 것처럼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 연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러지 마세요. 네. 저분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기주도 영상을 찍어주실 거예요.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모르죠? 기대하셨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얘는 결국은 문자 곱해진 개수가 두 개니까 얘는 2차고 얘는 1차고 얘는 문자가 없죠? x가 없는 형태의 문자죠. 아 선생님 y는 문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가 x에 관한 다항식을 했다고요. 그러면 x만 문자를 취급할 거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가 없는 형태니까 그걸 우리는 상수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차수는 뭐라고? 문자가 곱해진 개수고 그 다음에 상수는 문자가 없는 것. 즉 이 x항이 여기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x제곱의 앞에 붙어있는 숫자나 문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x제곱의 개수는 2가 아니라 숫자만을 개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x에 관한 다항식일 때 x 문자 이에 다른 거는 다 숫자로 상수로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x제곱의 개수는 2y가 될 거고요. x의 개수는 3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항은 4y 플러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이걸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x분의 예를 들어서 2y제곱 플러스 3yx 플러스 4x제곱이다 라고 주었을 때 얘 x에 관한 몇 차식이냐 물어봤을 때 얘를 2차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자, 왜 잘못됐냐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녀석, 즉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x에 곱해진 차수를 갖다가 우리는 자연수라는 범위 내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3이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3차 다항식, 4차 다항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 분모에 있는 이 x는 나중에 지수를 배우면 이 y제곱에 얘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요. 그럼 얘는 분명히 다항식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 내렸다고? 차수가 자연수 범위에서 정의된다는데 이거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x에 관한 다항식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2차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뭐 x에 관한 2차 다항식을 골라라 뭐 그런 문제는 사실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행여나 선생님이 미친 척하고 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표현할 때 얘를 갖다 x에 관한 2차식 골라도 여기 2차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x에 관한이라 얘기했으니까 x 빼고는 y를 갖다 문자로 보지 말라 그랬어. 여기 y 삼생기니까 이거는 페이크야. 그러니까 여기 두 개 곱해졌으니까 이거 x에 관한 다시 이거 골라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렇게 분모의 x가 내가 고르는 어떤 문자를 채택한 녀석이 x라 했을 때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이 녀석은 다항식이 아니라 유리식이라고 나중에 표현하는 유리함수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주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어들 뭐 배웠나요? 잘 보세요. 항의 개수를 분류할 때 더하기 빼기로 분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곱하기나 나누기로 주어져 있는 형태의 다항식은 곱하기나 나누기로 주어져 있는 녀석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건 항을 분류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더하기나 여기 만약에 빼기였으면 빼기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얘가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둘 이상의 어떤 다항식의 합부나 차로 표현된 걸 우리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분명히 뭐가 배웠습니까? 차수라는 용어를 배웠죠. 차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 즉 문자가 아닌 숫자와 문자로만 이루어진 녀석을 갖다 우리는 상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x제곱의 개수, 즉 어떤 2차식의 개수라는 건 이 문자 앞에 붙은 우리가 상수나 문자의 곱으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표현했다는 용어를 배운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덧셈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류항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동류항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y 플러스 3xy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5x제곱 y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분명히 지금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이고요. 자, 이 녀석을 말했을 때 x에 관해서는 얘는 몇 차 다항식입니까? x가 최대 2개씩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x에 관한 2차 다항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에 관한 다항식으로 물어볼 때는 y도 최대로 2개 곱해져 있으니까 y에 관한 2차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x, y에 관한 몇 차 다항식이냐라고 물어보면 x, y 둘 다를 문자로 보라 했을 때 얘는 총 문자가 x, x 두 개랑 y 하나가 총 3개가 곱해져 있죠. 얘는 x, y에 관해서는 3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항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뭐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야? 우리가 1차 방정식 풀 때 2x 더하기 3x 이런 것들 이렇게 5x로 표현할 수 있죠. 그때 이 녀석의 둘은 분명히 더하기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니까 분배 법칙을 통해서 x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묶어줬을 때 얘가 2 더하기 3이다 해서 5x다 이렇게 배웠었다고요. 그렇죠? 그때 이 두 개의 녀석을 갖다 우리가 이 두 항 갖다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류항의 정의는 문자와 차수가 똑같은 항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동류항이 뭐라고요? 시작. 문자와 차수가 똑같은 항. 자, 시작. 동류항이 뭐라고요? 문자와 차수가 똑같은 항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얘랑은 덧셈 뺄셈에서 두는 문자와 차수가 지금 문자와 차수가 똑같은 항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더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이렇게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다? 6x제곱 y 플러스 3xy 플러스 4y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똑같은 항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은 제일 중요한 게 다항식이 주어서 덧셈 뺄셈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동류항을 찾는 겁니다. 자, 덧셈 뺄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동류항을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다항식 역사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x제곱 y 플러스 3xy 어떤 p라는 녀석의 다항식이 자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q라는 녀석의 다항식은 x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y 3승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 플러스 q라는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동류항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얘를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교과서에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게 딱 보면 내가 x제곱하고 얘가 x제곱이니까 얘 x제곱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동류항이네 생각하고 그냥 얘는 yx제곱 얘는 1x제곱 얘네 둘이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교과서에 나왔으니 우리가 지금 기본 강좌라서 일단은 교과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수는 먼저 정리를 하면 x에 관한 내림차수는 정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 얘는 분명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x제곱 x항 상수항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yx제곱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3y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수 정리했는데 얘를 갖다 정신이 나가서 y에 관한 내림차수 정리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면 이상한 심리를 가진 새끼들이 있어요. 변태 같은 새끼들. 맞나요? 그렇게 하시죠? 저는 안 합니다. 아, 저는 안, 왜냐면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변태 같은 어쨌든 기대를 해주시고 자, 어쨌든 자 얘도 마찬가지 x에 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면 얘는 2차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1차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비워놓으세요. 비워놓으시고 상수항 여기다 적어놓는다 생각하면 2y 상승 플러스 3y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적어줘서 P 플러스 Q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뭐 해주더라? 더해주시더라. 그럼 얘 yx제곱 더하기 1 x제곱이니까 얘는 분명히 뭐가 됐고 y 플러스 1에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랑 더한 게 없어요. 그냥 써주시면 3y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해주시면 플러스 얘랑 동묘항이니까 6y 3승 플러스 3y다 이렇게 적어내시면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다항식의 덧셈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런 다항식 연산 파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환법칙. 교환법칙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뭐 동종교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A 플러스 B라는 녀석과 B 플러스 너무 깜찍했어요. 이르셔가지고 막 제가 썸니가 한번 했다고 이르시는 거 그런 표정하는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목소리부터 벌써 잘생겨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A 둘이 뭐 한다고? 이렇게 바꿔서 써도 값은 똑같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나옵니다.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녀석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먼저 더하나 이렇게 먼저 더하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를 배우는 이유는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기본적인 내용은 얘를 갖다 연산을 쉽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3-4 플러스 7이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라고 할 때 이렇게 뭐야 하면은 얘 다 더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랑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3 더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10이니까 얘를 먼저 더해서 10 빼기 4는 6이다 이렇게 계산하기 뭐 편하게 하려고 배운 거다. 이거 어렸을 때 배운 거라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연산을 쉽게 하는 걸로 배우는 건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체계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하겠다라고 배운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실수 체계에서 이 녀석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항식의 연산도 똑같이 실수처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실수처럼 계산을 해달라. 그럼 여러분 중학교에서 어떤 계산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풀었던 문제가 방정식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다항식 연산의 덧셈 뺄셈에 관련된 녀석이 방정식 문제도 무조건 같이 딸려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같이 접근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실수처럼 계산해라 이런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 덧셈 뺄셈 얘기했습니다. 자, 모르시는 거 있나요? 오준기 학생 모르시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되게 똑똑한 척 하는데 잘생기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자, 그러면 숫자 떼기 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곱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곱셈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우리가 곱셈에서 무엇을 배우시는 거냐면 이 곱셈에서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오셔야 돼요. 지수법칙 플러스 분배법칙. 자, 이런 두 녀석의 법칙들을 통해서 연산을 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다만 좀 더 계산이 복잡한 것 뿐이고 그런 녀석을 우리가 일일이 곱셈을 할 때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일일이 전개하는 걸 귀찮아해서 나중에 요 다음 1-1 말고 1-2주차에서 배우는 결국은 곱셈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암기해서 이제 계산을 빨리 하자라는 것들을 배울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법칙과 분배법칙을 배울 때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중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지수법칙 같은 경우는 설명을 정말 그지같이 하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 지수법칙 설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그러니까 설명을 갖다가 개념을 똑바로 설명을 해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지수법칙은 단순히 지수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지수 연산을 하자는 건데, 지수 연산하는 방법을 잘못 알려주다 보니까 모든 연산들의 내용을 갖다 유형별로 나눠서 분명히 그걸 애울 수밖에 없게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법칙만큼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지수법칙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 M승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즉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더하는 게 쓰는 걸 귀찮아서 수학자들이 만든 게 뭡니까? 2를 갖다가 4번 더했다 해서 우리가 곱셈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갖다가 얘도 이렇게 계속 쭉 늘려서 쓰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2를 갖다가 4번 곱했다가 바로 지수가 탄생 배경이에요. 그러면 얘도 분명히 A의 M승이라는 녀석은 A를 갖다 몇 번 곱했다는 거야? M번을 곱했다라고 읽으시는 겁니다. 그때 얘를 뭐라고 하고? 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 뭐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죠? 그래서 얘는 뭐야? 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에 관련된 녀석에서 용어는 지수와 밑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때 지수 법칙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밑이 같은 지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밑이 다른 지수 법칙이라고 할게요. 자, 밑이 같은 지수 법칙과 밑이 다른, 즉 밑에 따라 지수 법칙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이 같은 지수 법칙 일단 첫 번째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입니다. 자, 그럼 얘는 A를 몇 번 곱했다고요? N번. 얘는 A를 몇 번 곱했다고요? N번. 그럼 총 몇 번 곱한 거야? N 플러스 N번 곱한 거죠. 그러므로 밑이 같은 녀석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위에 A의 N번 곱한 녀석을 A의 N승 나눴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분명히 이렇게 역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위에는 A가 몇 번 곱해졌죠? N번 곱해지고 밑에는 A가 N번 곱해지면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위에 2의 3승이 있고 2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는 2를 갖다가 3번 곱한 거고 밑에는 2를 갖다가 2번 곱해준 거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는 얘기는 얘 3개에서 2개를 갖다 뭐 한 겁니까? 지워줬다는 얘기는 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밑이 같은 녀석이 나눴으면 분명히 위에 n개 밑에 n개가 약분이 돼서 A의 n-n승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A의 m승에 우리가 n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m승 곱하기 am승 곱하기 am승 곱하기 땡땡땡해서 am승을 갖다 내가 몇 번을 곱했다는 얘기입니까? n번을 곱했다는 얘기죠. 여기 am승 얘를 갖다 몇 번 곱했다고? n번 곱했다고. 그럼 우리가 1번식에서 밑이 같은 녀석의 곱은 지수끼리 합이라고 했어요. 얘는 분명히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해서 얘는 몇 번을 더한 거야? n번을 더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n번을 더하는 게 나오는 게 귀찮아서 나온 게 뭐라 했다고? 곱하기. 그러니까 얘는 a m승, 즉 m을 갖다 n번 더하니까 얘는 a의 mn승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밑이 같은 녀석의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보다 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이 다른 녀석의 지수 법칙을 갖다 해석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결과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로는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이 다르면 분명히 연산이 안 돼요. 여러분 잘 봐요. 2의 30승 곱하기 4 5에 10승이라고 이렇게 이거 얼마야? 오종규 학생 이거 얼마야? 모릅니다. 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계산할 수가 없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이 다를 때는 연산을 못하는 거라고요. 맞니? 근데 지수 법칙이라는 건 뭐랬어?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을 하는 건데 밑이 다른 녀석의 지수 법칙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연산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밑이 다른 녀석의 지수 법칙을 쓴다 할 때 선생님 용어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그럼 당연히 밑이 다르면 뭐가 같겠습니까? 오준경 선생님? 지수요. 그렇죠. 제발 그 목소리 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수를 갖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얘는 m승 사실은 m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지수가 같은 녀석끼리 이렇게 합쳐서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과정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연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좀 바꿔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런 녀석을 왜 설명을 하냐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뭐야? 학교 야간 안 나오셨으면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에 20승 곱하기 예를 들어서 5에 뭐 예를 들어서 10승은 몇 자리 정수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뭐였다고? 2에 20승 곱하기 5에 10승은 몇 자리 정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얘를 갖다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뭐 2300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23 곱하기 이렇게 10의 제곱이 될 거니까 두 자리에다 공 두 개 붙인 거야. 그러므로 어떤 몇 자리 정수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아 하면서 얘를 갖다 10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얘를 갖다가 2의 10승 이렇게 2의 10승 쪼개서 얘네 둘이 합쳐져 가지고 2의 10승 곱하기 10의 10승이니까 2의 10승은 1024니까 얘가 공 10개 붙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이 문제는 지수법칙이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아 얘는 몇 자리 정수에 관련된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문제구나 하면서 그걸 또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겠죠. 맞나요? 근데 애초에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이야. 그럼 우리는 분명히 밑이 같은 지수 법칙 아니면 밑이 다른 지수 법칙 두 가지밖에 안 배웠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지수가 들어있는 연산은 지수 법칙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얘가 분명히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지수 법칙 중에서 밑이 다르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갖게 해줘야 된다고? 지수를 갖게 해주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야 작은 걸 큰 걸로 키우는 게 편하겠냐? 큰 걸 작은 걸로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큰 걸 작은 걸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럼 20승이라는 거는 2를 20번 곱한 거니까 2의 10번을 갖다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곱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맞춰진 거야? 지수가 맞춰지니까 아 연산이 가능하네. 그래 놓고 2의 10승 곱하기 10의 10승이다. 이 법칙을 쓴 거라고요. 그럼 내가 이 유형을 따로 외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모르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연구력이 부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갖다 제대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유형들이 줄어들면서 내가 배운 개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당연히 지수법칙 문제는 얘가 어렵겠어요? 얘가 어렵겠어요? 얘가 어렵죠. 100%.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A, M승 나누기 밑이 다릅니다. 근데 지수가 이렇게 같아져 버렸을 때 나누기를 한다 그러면 얘를 합쳐서 쓸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배워주시는 게 지수법칙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밑이 같냐, 밑이 다르냐. 그러면 너네들이 지수가 들어있는 어떤 연산이 나오면 뭐를 기준으로 따라주는 거야? 밑을 기준으로 따라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곱셈을 할 때, 어떤 연산을 할 때 여러분들 이거 곱셈하고 나면 이제 뭐 하냐면 곱셈 공식을 배워요. 그럼 무조건 공식만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학생들은 그래요. 내가 공식을 배우면 그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거지만 생각하지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고 그걸 어떻게 어디에 적용되고 이런 녀석들은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럼 거기에 분명히 공식을 쓰지 않고 이런 형태를 쓰는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지수법칙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오중에서 이해됐나요? 네. 더럽게 장난치는 거 같네 진짜. 어디 이렇게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여기가 약간 교회 같아요. 교회에서 약간 부족한 친구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그런 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니까 목소리는 원래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화나셨나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수 법칙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고 이런 것들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를 할 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카드예요. 그 다음에 BD DBD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더해주는 형태가 나오더라. 곱하기에서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 예시 나온 거 있나요? 우리 한번 봐볼까? 예시를 처음으로 보는데 거기 나온 거 있나요? 다항식 거기 이그젬플의 2번 형태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5x 키지에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전개를 할 때 하나씩 이렇게 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일이 전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네 하나 곱하면 2x 4승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5x 3승 될 거고 얘네 하나 곱하면 플러스 4x 제곱 될 거고 자 얘네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되니까 15x에 마이너스 3 곱해서 하면 마이너스 12 걸지마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동량끼리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5x 3승에 얘랑 동량이죠. 그럼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x 제곱에 플러스 15야 밝은 달 x에 마이너스 12 걸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8페이지요? 네, 8페이지에 이그젬플 2에 있대요. 그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역시 잘생긴 사람들은 마음씨도 굉장히 착합니다. 제가 왜 웃으시는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오종규 학생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곱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어차피 1-2주차에서 얘 곱셈 관련된 곱셈공식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눗셈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일단 배웠어요.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항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누는 것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x3승 y 플러스 3x 나누기 여기 2의 3승이 나오고 여기는 2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걸 2x 이렇게 나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2 3승 x 3승 y 플러스 2제곱의 x 곱하기 2x분의 1이다 라고 놓고 이렇게 분배 법칙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확실하게 분모로 보내버리시고 위에 분자로 이렇게 자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하트를 갖다 그리셔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눗셈 하시는 거죠. 그럼 2 하나 이렇게 지워줄 거니까 위에 2에 2개 나올 거고 x 하나 이렇게 지워줄 거니까 x 2개 나누면서 y 되더라 라는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2 하나 지워주고 이거 하나 지워주니까 여기 2 나오는 거고 xx 지워주더라서 여기가 2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뭐라고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진행을 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데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나누는 거는 우리가 자연수에서 나눗셈 하는 방법과 똑같이 나눗셈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알려주긴 알려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나누기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요. 얘도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항식의 연산은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실수처럼 계산과 똑같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종규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44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2가 있어. 뭐 하고 싶죠? 약분하고 싶죠. 약분하고 싶으면 4로 나누면 11분의 8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숫자를. 그럼 얘가 나오면 여러분들 얘가 나오면 야 얘가 지금 4로 나눴다는 얘기는 얘와의 우리가 공약수로 나눈다는 얘기야. 그럼 식에서의 약수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인수랑 똑같죠.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배웠죠. 그럼 당연히 얘를 갖다가 내가 나누기를 갖다가 그럼 약분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식도 마찬가지 얘를 갖다 내가 뭐 하려야 돼? 공통인 인수를 찾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갖다 인수분해해야 되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아니 숫자랑 약분하는 것처럼 당연히 얘 나와도 인수분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쵸? 얘 당연히 인수분해 했으니까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밑에도 x-2다 해가지고 이렇게 약분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안 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걸 뭐 하냐면 선생님한테 안 알려줬대. 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준규 학생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숫자 나오면 이렇게 한다면 그럼 당연히 식 나왔을 때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갖다 그냥 뭐 또 얘를 갖다 숫자처럼 한다 이렇게 x-2로 나눈다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공약수가 있으면 나눠주고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유리식 갔을 때도 유리함수 개정됐을 때도 있죠. 그죠? 빠졌나요? 유리함수? 안 빠졌대요. 아 너무 귀여우세요 진짜. 아, 뭐라고 하셨나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아 진짜 여러분들 제 웬만하면 이제 카메라로 좀 찍어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듣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기주도. 네, 여러분들. 근데 자기주도 수업 들을 때 검은 봉다리 들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잘생길 수가 있으니까 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검은 봉다리 각자 준비물로 들고 오셔서 수업 들어주시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내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통해서 나눗셈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우리가 자연수에서 우리가 나눗셈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이 있죠? 그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5라는 녀석을 갖다가 내가 2로 나눴을 때 여러분들 2는 4 해서 우리가 여기 1 돼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1이다. 그래서 5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 뭐 예를 들어보시면 예를 보시면 2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라는 녀석을 혹시 글씨 너무 작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나누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 쓸 때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처럼 예처럼 똑같이 2x3승 마이너스 4x제곱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운 대로 내림차순 정해서 여기 1차 비워있을 때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써주세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익숙해지면 생각시킬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x-1로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 분명히 5가 됐을 때 내가 2를 갖다 2번 곱해야지 얘 가깝게 가잖아요. 얘도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x3이 되죠? 2x 제곱이 되죠? 그럼 x제곱하면 위에다가 2x제곱을 곱해주셨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랑 곱하기를 해서 얘랑 곱하기를 해서 여기 쓰는 것처럼 얘랑 곱하기를 해서 2x3승 마이너스 2x제곱하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는 것처럼 얘도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이렇게 샤샤샤 지워지겠죠. 마마한 다음에 플러스 2x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얘에서 여기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없을 거고 5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 5를 써주시고 여기 여전히 비운 걸로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차항이 아직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x-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되죠? 마이너스 2x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2x 1창에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x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 마마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x에서 위에 식을 갖다가 빼주시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운다고요? 샤샤샤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될 거고요? 플러스 5가 될 거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또 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얘 x가 마이너스 2x가 되려면 여기다 얼마 곱해주신다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x에 자 플러스 2가 돼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줄 건데 자 우정 x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워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5 빼기 2가 될 거니까 얼마? 3이 됐다. 그래서 2x 삼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가 되고 1창으로 나눴으니까 더 이상 상수항을 얘를 만들어 곱해가지고 상수항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머지라고.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분명히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1 아니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는 차수로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얘가 1창으로 나눴을 때 얘는 나머지가 상수항이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2차식으로 나눴으면 1차항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재 틀렸나요? 네. 뭐 틀린 말 있나요? 2x-1로 나눠져 있네요. 네. 정신이 나가셨습니다. 네. 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다시 써주세요. 그게 잘못된 거니까. 오케이? 자, 되셨습니다. 그러면 나눗셈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전에 뭐였다고요? 2x 삼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를 갖다가 내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전에? 아니 똑바로 안 해놓으십니까? 뭐 얼마였어 아까 전에? 2x 제곱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에 뭐 장난치시는 건가 뭐 하시는 겁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나오고 안 나게 한 다음에 여기 몫이 뭐야? 나머지가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3이었나요?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얘가 나머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검산식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5라는 녀석을 갖다가 2로 나눴을 때 몫이 2고요. 그때 나머지가 1이다 썼을 때 얘가 몫이고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였다는 얘기지. 이렇게 쓴 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얘를 갖다가 우리는 검산식이다. 초등학교에서 검산식이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다항식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검산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칭을 하는 거냐면 나눗셈 관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등학교에서의 검산식이 바로 나눗셈 관계식과 똑같은 거야. 근데 이 녀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담당하는 부분이 한 3주차까지는 얘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눗셈 관계식은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시면 다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뭐냐면 얘를 갖다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될 거니까 얼마 더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상수항. 마이너스 2요. 2가 될 거고 나머지 3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 식을 갖다가 2x 삼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라는 녀석을 갖다가 내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됐고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가 될 거고 그때 나머지가 3이 됐더라 해서 여기 부분이 뭐가 되는 거라고? 여기 부분이 몫이 될 거고 여기 부분이 뭐가 됐다는 얘기니까 나머지가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눗셈 관계식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다항식 초등학교에서 배웠을 때 검산식과 똑같다는 내용이고 요 관련된 녀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다 지워도 되죠? 네. 다 적었을 거라 여겨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나눗셈 되게 중요한 녀석입니다. 다항식 연산에서 나눗셈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곱셈 공식 파트 가서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형태는 나눗셈 형태에서 나눗셈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나눗셈 관계식에 관련된 녀석을 정리할게요. 자,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네. 자, 나눗셈 관계식에 관련된 내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fx, x에 관한 다항식을 갖다가 내가 fx, x에 관한 다항식을 갖다가 내가 ax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qx고 그때 나머지가 다 rx가 이렇게 표현하면 다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눗셈 관계식은 초등학교의 정사식과 뭐하다 그랬습니까? 똑같다고 했으니까 fx는요 ax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qx고요 그때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rx가 되겠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나눗셈 관계식을 언제 사용을 하시는 거냐면 문제에서 뭐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눗셈 관계식 쓰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뭐 5를 갖다 몇으로 나눴을 때 뭐를 갖다 뭐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나오면 검산식 썼던 것처럼 지금 나눗셈 관계식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뭐가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눗셈 관계식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때 얘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자,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분명히 3을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2나 1이나 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얘는 차수로 본다 그랬어. 나누는 녀석의 차수는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항상 크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 물론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얘를 갖다가 내가 2차식으로 얘를 나눴어요. 2차식으로 얘를 갖다 fx를 2차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뭐라고 써야 되면 1차식 이하가 되니까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3차식으로 나눴어요.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얘는 나머지는 분명히 2차식 이하가 되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내용은 나눈 녀석의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가 더 작다. 이거는 뭐랑 연결시키면 된다고? 내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절대 3을 갖다 넘어갈 수가 없다. 자, 나머지가 2나 1이나 0이 돼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배울 항등식과 다음 시간이죠. 2주차에서 배울 항등식과 내용이 똑같은 건데 얘는 x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다 라는 녀석이 표현됩니다. x에 관한 무슨 식이요? 항등식. 자, 오준규 학생 항등식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항등식 뭐죠? 항등식 뭡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준규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자, 항등식 모르시나 봐요. 우리 오준규 학생 중학교 때 야간 나와가지고요 항등식이 뭔지 모릅니다. 자,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x값 임의의 x값에 성립하는 등식을 갖다가 항등식이라 얘기하는 x가 항등식 얘기합니다. 그럼 x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식은 다 성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다음 주차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 관계식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뭐가 나머지를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나눗셈 관계식을 쓰시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눗셈 관계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AX의 차수는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차수보다 항상 크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죠. 자, 그러면 제가 개념 설명을 일단은 다 끝났고요. 여기에 관련된 기본 문제들 이제 개념과 썸 타기는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주시고 답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개념과 썸 타기는 저 안 풉니다. 얘는 그냥 여러분 배운 거 그냥 써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죠? 네, 12페이지부터 제가 잠깐 쉬었다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고 자,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들 풀어줄 건데 다시 말하면 페이지 12페이지의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다항식 A, B, C가 주어진데 A가 지금 4x제곱 y 플러스 7y의 상승에 플러스 x 상승 이렇게 줘졌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2x 상승 마이너스 y 상승에 플러스 5x제곱 y라고 줘졌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y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상승 플러스 y 상승 이렇게 주어졌고요. D는요? D는 마이너스 2x 상승 플러스 2x제곱 y에 마이너스 4xy 제곱이 되겠다. 자, 이때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1번만 풀어볼게요. 1번 2번은 여러분들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면 거기 밑에 다 풀이랑 답 나와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하려고 하는 게 3a 마이너스 뭐라고 주었나요? 2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다항식의 어떤 연산이 나왔을 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하라는 얘기죠?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류항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항상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림차순은 뭐라고?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뭘 찾으라고요? 동류항을 찾아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동류항끼리 연산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동류항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요 녀석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요식 좀 정리해 보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요식. 자, 요식 정리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를 풀어주면 3a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될 거고요. 얘는 왜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자, 얘랑 계산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2b를 연산하겠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를 갖다가 내가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 플러스 2b니까. 그럼 a는 어떻게 쓸 수 있죠? x 상승 그 다음에 플러스 4y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1창 없으니까 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고? x 아닌 얘는 상수항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b는 2배를 해서 곱하기를 써놓을게요. 2배를 해서. 그럼 여기다 먼저 2b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b. 자, 2b 같은 경우는 4x 상승에 마이너스 2y 상승에 플러스 10x제곱 y다라고 놓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내림차순 정리하면 4x 상승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yx제곱 될 거고 얘도 1차는 비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상승 이렇게 상승 정리되어 있으니까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뭐 해주라 했습니까? 위에 식에서 아래 식 지금 더해주기로 했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갖다 구해주시면 얘를 하나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5x 3승이 될 거고 얘를 하나 계산하면 14y의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하면 플러스 5y 3승이 바로 뭐가 되더라?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림차수 정리하고 동류항 찾으시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단순 계산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히셔야 돼요. 진짜. 이런 거 틀리면 대학 못 갑니다. 만약에 이런 거 맨 처음에 잘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하루빨리 문과로 전향하세요. 문과. 오케이? 숫자 노름에 어색하신 분들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문과로 전향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기 취지가 수학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목표니까 자꾸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세 다항식 A, B, C에 대하여. 자, A가 지금 뭐라고 주었죠? A가 자, 2x 삼승 마이너스 뭐라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주어졌고요. B라는 녀석은 뭐라고 주었습니까? x 삼승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주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x 키즈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플러스 c가
C가 되겠더라. 요거 지금 정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일단은 얘를 갖다 정리하기 전에 이 식 좀 복잡하니까 얘부터 뭐 하라 했습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정리해 주시면 A 마이너스 2AB 마마 하면 뭐 된다고? 플러스 2B에 플러스 C가 돼서 계산하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2B에 플러스 C가 되겠더라.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와 2B와 C를 더해주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죠? 다항식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고요? 우준기 학생 얘기해주세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동량을 묻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굉장하십니다 진짜.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진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자, 마이너스 A와 2B와 C를 갖다 먼저 구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자 일단 마이너스는 못 뺐을 때는 내림차순 정리됐네요. 3차, 2차, 1차. 얘도 친절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A만 구하면 되겠더라. 자, 마이너스 A 구하면 마이너스 2x 3승의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b는요 2를 곱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2x 3승에 x제곱하면 없죠? 비워 두시라 했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 3승에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키즈에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해서 위에 식부터 아래 식까지 다 뭐 해주라고요? 더하기를 해줘라 라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얘랑 더하면 이게 뭐야? 어떻게 된다고? 샤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3승만 넣겠네요. 자, 얘랑 더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4x제곱일 거고, 얘랑 마이너스 에다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x 될 거면 얘는 샤 지워지고 마이너스 x 최종적인 답은 얘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빠른가요? 원중기 학생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거는 이제 웃으면서 웃고 넘어가면서 문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몇 번? 계속 방어가 틀렸네요. 네, 3번 문제. 3번 문제가 4번 문제입니다. 아, 그냥 교재에 따라서 그냥 4번이라고 쓸게요. 자, 4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뭐라 하냐면 A, 자, 이런 백설표 곱하기 B라는 녀석이 2A-B가 나왔어요. 자, 그때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적었냐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1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백설표에 2X-Y 빼기 5를 계산해라. 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금 뭐라면 백설표라는 연산의 정의가 나온 겁니다. 그거를 줄여서 연정이라고 할게요. 자, 연산의 정의는 하면 뭐라고요? 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연정이 하니까 또 선생님의 첫사랑이었던 굉장히 수업하시죠. 네. 아, 이거는요. 그 제가 이제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 중에 연장선이기 때문에 뭣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오준기 학생. 네, 몇몇 맞아요. 오늘 제가 앞니빨 스케일링 해줍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연산의 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줄여서 선생님은 연정이라 얘기하는데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저의 첫사랑은. 네. 장미반에 있었던 그 연정이. 네.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뭘 합니까? 막 그 친구들한테거나 누구한테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런 녀석의 마음들을 먼저 뭐 하는 거야? 먼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게 먼저잖아. 예? 향수가 뭐예요? 향수 뿌림 다 돼요. 자, 이해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자, 다시 어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친구들의 마음을 얻거나 또는 어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나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미리 이제 뭐 좋아하는 거나 이거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 뭐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뽀로로를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그 뽀로로 옷을 입고 갔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산의 정의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연정의를 먼저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정의 나오면 뭐라고요? 연정의를 먼저 이해할 건데 연산의 정의를 이해할 건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설표라는 연산을 기준으로 이 녀석을 앞에 놈, 이 녀석을 뒤에 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연산의 정의는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앞에 놈에다가 2배를 한 거에다가 뒤에 놈을 빼줘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네요. 백설표 연산의 정의 뭐라고요? 앞에 놈에다 2배를 한 거에다가 뒤에 놈을 뭐라고? 빼줘라 이런 연산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의 백설표가 주어졌다는 녀석은 연산의 정의에 따라서 요게 앞에 놈이죠. 앞에 놈을 이렇게 써주시면 2x 빼기 y 플러스 1에다가 앞에 놈의 몇 배? 2배를 한 거에서 뒤에 놈을 뭐 하라고요? 빼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다항식에 또 덧셈 뺄셈이 될 거니까 내림차순 정리하고 동류항 차수 연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x제곱 플러스 4x 빼기 2y 플러스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동류항 찾아주시면 자 이런 거 하실 때 저는요 아까 세로로 썼던 거는 우리가 잘 보게 만들어준 건데 이렇게 가로로 써져 있던 것들은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일단은 2x제곱 동류항 없으니까 2x제곱 써놓고 얘 뭐 한다고? 이렇게 지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 얘랑 동류항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고 4-2x 4x 빼기 2x는 플러스 2x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얘도 지워주십니다. 그러면 눈에 확 보여요. 실수 잘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y 플러스 y가 또 우리가 동류항이니까 이렇게 세모로 표시해 주시고 얘도 썼으니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5니까 답은 플러스 7이 되겠더라 하면은 길게 나온 식도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선생님 이러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아니 시험장 가서 이러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신 거죠.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4번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진행하죠. 어렵지 않죠? 연산의 정의가 나오면 연산의 정의부터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이 주어졌네요. 5번 문제. 자, A 플러스 B는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Y의 플러스 Y제곱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라는 값을 뭐라고 주었냐면 2X제곱에 마이너스 3XY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A라고 주어졌을 때 얘는 X제곱 플러스 4XY의 마이너스 7Y제곱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뭘 구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전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나 곱셈 다항식의 연산을 보면 실수처럼 계산을 해달라고 했고 실수처럼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실수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원이 방정식 단원이지 않겠습니까? 방정식 문제와 연계가 돼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지금 보면 A 플러스 B 값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B 플러스 C 값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C 플러스 A 값이 주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걸 뭘 구하라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A, B, C를 각각 미지수로 보셔도 되고 우리가 옛날에 뭐 이런 거 푼 적 있겠죠? X 플러스 Y는 뭐 3이고 Y 플러스 Z는 뭐 2고요. Z 플러스 X는 1이라 그랬을 때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면 얘를 하나의 미지수로 봐서 위의 식과 아래 식 얘네들 세 개를 다 더해줘. 그럼 X 몇 개 있고 2개 있고 Y 2개 있고 Z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는요 얼마? 6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이거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실수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라고? 얘가 미지수라고 보시고 이 식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갖다 세 개를 갖다 다 뭐하더라? 더해주면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2로 나눠주면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을 더해주는 형태이니까 분명히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뭐가 됩니까? 다항식에 덧셈 뺄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더해주면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 그랬죠? 자, 내림차순은 다 정리가 돼 있고 동류항만 찾아서 더하면 되니까 자, 얘랑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xy 마이너스 3xy 플러스 4xy도 마찬가지로 동류항이니까 얘랑 하면 2고 6이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6xy가 될 거고요. 그럼 얘네들도 썼으니까 지워주시고 얘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6y 제곱이 되겠더라고 하시고 2로 나눠주시면 나눠주고 나눠주면 3 되고 얘도 3 되니까 최종적인 얘의 답은 x 제곱 플러스 3xy에 마이너스 3y 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나왔는데 6번 문제는 요 뒤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곱셈과 관련된 녀석과 같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 좀 잘못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요. 제가 여기 이 플러스된 문제는 도형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넣어서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 주차 설명할 때 요거 먼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고친 거 다시 문제 써드릴 테니까 얘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뺨 한번 때리고 갈게요. 네.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곱셈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이 나오겠죠. 자, 7번 문제. 자, 다음 식을 전개하라 해서 1번 문제 a 플러스 b 곱하기 그 다음 뭐였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3y에 x 마이너스 y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곱셈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는 게 전개입니다.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항식 곱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뭘 이용해서 지수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과 플러스 뭡니까?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동료화되는 거에서 식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더라. 이게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거 적어주시고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자, A부터 하나씩 전개하는 거야. 차분하게 그냥 전개하세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서 전개를 해주면 A 상승 마이너스 2A 제곱 B에 플러스 AB 제곱이 되겠죠. 얘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다음에 플러스 BA 제곱에 마이너스 2AB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 상승이 되겠네요. 자, 그때 동량 있습니까? A 삼승 썼다고 생각하고 지워주시고 자, 얘랑 동량이죠? A제곱 B, A제곱 B 문자 차수 똑같으니까 얘랑 하나 더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B 될 거고요. 썼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얘랑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A B제곱이 될 거니까 지워주시고 플러스 B 삼승이 되겠더라.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할 거라고? 분배 법칙 쓰시고 얘도 뭐 한다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얘랑 하나 곱하면 x 삼승 될 거고 얘랑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y 될 거고요. 얘랑 하나 곱하면 플러스 3xy 이렇게 되겠죠. 자, 얘랑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y 될 거고요. 자, 얘랑 하나 곱하면 플러스 xy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3y 제곱이 되겠더라 라고 놓고 동료함께 정리할 때 없죠? 얘는 x 삼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x제곱 y, x제곱 여기 들어있네요. 그럼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x제곱 y가 될 거고 얘도 썼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얘랑 없나요? 네, 없네요. 그럼 플러스 3xy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 플러스 xy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y제곱입니다. 그때 여기 xx 똑같이 주워주면은 얘네들이 묶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y제곱 플러스 3y에 x다 이렇게 써주셔도 뭐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느 거나 답은 똑같이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1번 문제 잘못 적으셨습니다. 왜죠? b제곱 아니고 3b제곱입니다. 아, 3b제곱인가요? 여러분들 3b제곱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보여준 거죠. 오정규 선생님 쓸데없는 것 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거 3b제곱으로 풀었대요. 근데 저는 b제곱으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1번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오케이. 눈깔이 해태여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우중이 선생님. 아, 우중이 학생. 네.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차분하게 다 풀어드릴게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A, B, 3승. 그 다음에 A-A 제곱 B 플러스 B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X제곱 플러스 Y 제곱에 그 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Y가 되겠더라. 자,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하나씩 전개. 다시 한번 곱셈이 나오면 다항식 곱셈 문제가 나오면 뭐 한다고? 지수 법칙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다항식 덧셈 뺄셈 배웠을 때 동료끼리 해서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더라. 자, 이번엔 좀 시뻘건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L 하나 곱하면 A제곱 B3승이 되는 거고, L 하나 곱하면 A 몇 개? 2개, B 몇 개? 4개 되고요. L 하나 곱하면 플러스 A, B 몇 개 되는 거야? 5개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네요. 자, 이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3x4승 마이너스 x제곱 y. 자, 이렇게 하시면 플러스 3x제곱 y제곱.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y 3승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동료항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다 배워서 좀 재밌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미없습니다. 선생님도 지루해요. 하지만 이런 기본 연산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연산이 돼야 실수가 적어지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겠죠. 자, 09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항식 a-b 플러스 6 곱하기 그 다음에 4a 플러스 b-1의 전개식에서 a, b의 개수를 구하라. 자,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로 A, B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전개를 해서 A, B의 항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좀 영리하게 풀어볼게요. 어차피 A, B 나오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A, B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가 A, B의 항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 항이 나오는 것만 연습하자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A, B 안 나오죠? 얘랑 얘랑 곱하면 A, B 나오네요. 그럼 얘랑 곱하면 A, B 나오겠네요. 얘랑 곱하는 거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할 필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나오네요. 마이너스 4AB 될 거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B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3AB가 될 거니까 AB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졸라게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연산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자, x-2a 빼기 1에 곱하기 2x 플러스 3a 플러스 5의 x 플러스 a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18! 이라고 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만 보라는 얘기야? x제곱의 개수만 보라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다 나오는 거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할게. 내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얘를 x를 선택하는지 마이너스 2a를 선택하는지 마이너스 1을 선택 세 가지로 나눌게요. 자, 여기서 x를 선택했어. 그럼 x제곱이 되려면 여기서 x를 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눌게. x와 여기 뭐야? 2x를 곱해줬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나 여기서 x를 안 곱하고 3a 플러스 5를 곱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이걸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x 아래는 상수항이 얘니까. 그래서 3a 플러스 5를 곱했다라고 생각할게요. 야, 그러면 x랑 2x를 곱했어.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a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a를. 그럼 얘네들 다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2ax 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했다고? 여기서 3a 플러스 5를 선택했으면 여기서는 당연히 x를 선택해야 됩니다. x제곱의 개수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3a 플러스 5에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럼 얘도 이렇게 나누지 말고 얘도 이렇게 할게요. 얘도 그냥 마이너스 2a 빼기 1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럼 당연히 x제곱이 나오면 여기서도 x 선택하고 여기서도 x 선택해야 되니까 얘는 2x를 선택할 거고 얘는 뭐 하는 거야? x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랑 곱해서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2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되겠더라. 그럼 최종적으로 x제곱의 개수라는 거는 얘를 싹 다 모은 겁니까? 얘를 싹 다 이 부분을 더해준 거죠. 그게 18이 나왔을 때 a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 더하면 내려가면 5a 플러스 5죠? 5a 플러스 5랑 얘랑 더해주면 a 플러스 3이 될 건데 그 값이 바로 18이 될 거니까 a는 15야 밝은 달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곱셈 공식을 쓰기 전에 어떤 다항식의 곱셈은 전개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뭐 한다고? 전개의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x제곱의 개수를 구할 때 다 전개한다고 아니면 얘가 나오는 것만 전개한다고? 얘가 나오는 것만 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면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거야. 그 어떤 항의 개수, 즉 x제곱의 개수는 어떤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면 그것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사항이 있다는 얘기야. 자, 11번. 뭐 지금 뭐 핵 고난도 막 지금 못 풀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는 지금 풀어야 돼. 지금 이걸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1 마이너스 자 볼게요. 1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3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곱의 전개식에서 우리 뭐 한다고? x 4승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가리키는 게 뭐라고? 이 지수가 가리키는 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얘를 두 번 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다시 쓰면 1-2x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1-2x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x 3승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x의 4승이 만들어지는 건 야 얘가 제일 나중에 1이야. 그럼 1하고 제일 높은 4x 3승 곱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은 선택이 안 되겠더라. 1은 선택이 안 되겠더라. 결론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x 선택하는 경우 3x 제곱 선택하는 경우 마이너스 4x 3승 선택하는 경우로 나눠주셔야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2x를 선택했는데 x 4승이 나오려면 여기서는 뭘 선택해야 된다고? 얘는 마이너스 4x 3승 선택해야죠. 마이너스 4x 3승 선택해서 얘네들 곱해야 되죠. 그럼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8x 4승이 될 거고요. 여기서 3x 제곱을 선택하면 여기서도 3x 제곱을 선택해야 4승이 될 거니까 여기 3x 제곱 선택을 해서 뭐가 될 거라고? 9x 4승이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x 선택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x를 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x를 할 거니까 이 값은 얼마 되는 거야? 8x 4승이 돼서 얘를 다 더해주면 얼마 되더라? 25x 4승에서 x 4승의 개수는 25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차수 하나 늘고 항 하나 넣은 것 뿐이야. 근데 이렇게 막 계산이 복잡하게 나온 건데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개 의미는 x4승이 나오는 경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다 일일이 이렇게 전개, 즉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하는 과정 속에 얘가 x4승이 나오는 경우만 케이스를 봐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의 난이도가 확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학교는 그냥 하나의 풀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풀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렇게 경우를 케이스별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한 거냐면 논리적 해석, 논리적 해결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거는 충분히 이렇게 식을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논리하니까 뭐 굉장히 높은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내가 풀어가는 식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시면 논리적 힘이 생깁니다. 맞죠, 오준규 선생님? 오준규 학생? 네, 굉장히 등을 돌리고 서 있으세요. 네, 수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오준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학생한테 막 졸지 말라고 하고 막 또는 자세 똑바로 고쳐서 앉아라 이런 표현 나오면 저 그때 가가지고 뭐야 학성기 들고 와서 기회 가가지고 너나 잘해 이렇게 꼭 얘기해 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넘어갈게요. 자, 12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로 갈게요. 자, 다음 나눗셈의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 자, 1번은 앞에서 예제를 푼 것과 좀 비슷하겠고 그 밑에서 푸는 거랑 똑같을 수 있으니까 2번만 풀어볼게요. 1번은 여러분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 풀이 직접적으로 서술하라고 써 있어요. 거기 풀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x 삼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빼기 3. 답은 알려주니까 1번부터 할게요. 그쵸? 답은 알려주니까 1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2x제곱 플러스 얼마? 7x 플러스 8 나누기 뭐가 될 거라고? x 플러스 2로 나눠줘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이 나눗셈 할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눗셈 관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할 때 뭐 하시면 된다고요? 자연수 나눗셈이랑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눗셈 뭐 한다고? 우리가 자연수 나눗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직접 나눗셈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나와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분명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나누시는 거 어떻게 하냐면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을 갖다가 내가 뭐 할 거라고? x 플러스 2로 나누겠더라. 자, 2x제곱 되려면 분명 여기다 2x를 곱해니까 여기 1차에다 적어주라 했죠? 곱해주면 2x제곱 플러스 얼마? 4x가 될 거고 위에 식에서 아래식 뭐 해주라고요? 빼주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샤샤샤 지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에서 얘 빼면 3x 플러스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3x 되면 여기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3x 플러스 6이 돼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해주면 빼주시면 뭐가 되더라고요? 8 빼기 6이 되니까 2가 될 거고 이거 어떻게 지워진다고? 네, 귀엽게 샤샤샤 이렇게 하셨어요. 네, 혼내주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짜증납니다. 네. 미쳐버리게 했어요. 네. 되게 아닌 척하고 뭐 지금 지금 뭐 합니까? 지금 헛웃음 짓고 있죠? 네, 여러분들 저 선생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뭐 거짓말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네요. 자, 2번 볼게요. 자, 2x 삼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빼기 3을 갖다가 나누기 뭐 했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로 나눠주었더라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나눗셈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2x 삼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 될 거고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로 나눠주겠더라. 자, 2x 삼승 되려면 여기다 2x 곱해주시면 되니까 1차항에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2x 삼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또 마찬가지로 빼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샤샤샤. 마마는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3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제곱 될 거고요. 마마는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얼마 될 거야? 3x 그리고 얘 그대로 내리시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근데 x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마마는 플러스 x 플러스 1 돼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마찬가지로 빼주시면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3x 빼기 2x니까 2x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가 되겠더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에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겠네요. 그러므로 몫은 2x-1이 될 거고 나머지는 2x-4가 되겠다. 1번의 답은 몫은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나머지는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기본 형태니까 기본 개념을 배우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뭐 지루할 수 있는데 그게 다 건방짐이에요. 자, 기본기를 똑바로 따라오시지 못하시는 분은 나중에 나도 저거 다 아니까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실수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서 자 선생님처럼 문제를 끝까지 풀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2x 플러스 5x 제곱 y의 마이너스 y 3. 자 시간 얼마나 지났죠?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요. 네. 자 요거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2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상수항 비워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 자 그러면 2x 3승이 나오려면 여기 분명 2x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2x 3승에 플러스 2x가 될 거니까 위에 식에서 아래식 모여주면 빼주시면 돼요. 지워지실 거고 얘 그대로 떨어지면 뭐가 될 거라고? x 제곱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x 그다음 상관없으니까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x는 여기도 플러스 1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도 이게 사실은 여기 비워놓으시고 여기다 플러스 1 써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럼 얘 지워지고 나서 x 밑에 거 지울 게 없으니까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시니까 몫이 얼마 되고 2x 플러스 1 되고요.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 됩니다. 2차 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1차 되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2번 보도록 합니다. 자 2x 3승 플러스 5x 제곱 y의 마이너스 y 3승이 있어요. x에 관해서 내가 내림차수 정리하면 얘도 x에 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니까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분명히 나머지가 상수항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죠? 자 일단은 2x 3승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x제곱 곱해주시면 되죠. 얘랑 곱하면 2x 3승이 될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x제곱 y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갖다가 빼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지워주실 거고 5x제곱 y에서 x제곱 y를 빼주시면 얼마 된다고? 4x제곱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그대로 돌리시니까 마이너스 y 3승이 될 거야. 그 다음에 4x제곱 y가 되려면 4x제곱 y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 얼마 곱해야 되나요? 얼마 곱해야 돼? xy 곱해주면 되나? 아 2xy 2x 곱해주면 되나요? 2x? 아 2xy를 2xy를 곱해주네요. 얘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자 얘랑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x제곱 y가 될 거고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죠?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얼마야? 플러스 2x y제곱 이거나요? 네, 그래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는 거야? 그럼 이게 치워지겠죠? 얘랑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y 3승 마이너스 2x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여기다 얼마 들어가고 여기다 이제 얘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얘가 상수항이야. x 제곱 x항 상수항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랑 곱해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2 마이너스 2x y 제곱 될 거고 얘랑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y 3승이 돼서 위에 식 아래 식을 빼주면 얘 지워질 거고 마마 플러스 2가 되니까 y 3승이 나머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몫이 얼마고? 얘 나머지가 얘 뭐 그냥 마이너스 y 제곱 y입니까? 아씨 계산 똑바로 안 하네. 형아 계산 똑바로 해. 빨리 얘기 안 해주실래요? 왜 다 얘기하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얘랑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있고 얘랑 가면 그냥 마이너스 y 제곱인가요? 그럼 빵 되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나누어 떨어지네요 이렇게 나머지가 하고. 그래서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얘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헷갈리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그림을 뭐라 그랬는데 그림이 없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같이 넣어서 제가 그림을 여기다 써주고 앞에 문제랑 같이 풀어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15번 넘어갑니다. 지금 혹시 그림 있나요? 오정 선생님?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혹시 찾아내시면 그 전에 찾아내면 찾을 수 있으면
자, 바로 풀어주시고 만약에 못 찾으면요 그냥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15번. 자, 당식 3x 4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빼기 2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우리는 qx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라고 그렸습니까? rx 네, 가수죠. rx라고 뒀다. 뭘 구하냐면 q3 더하기 뭘 구하래요? r2를 구하라. 한마디로 못가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눗셈을 시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나눗셈 쓰겠습니다. 3x제곱 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빼기 2라는 녀석을 갖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자, 얼마 들어가면 되죠? 4x3승 내려면 3x 들어가면 되겠네. 3x 그러면은 3x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에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면요 이렇게 치워지겠죠? 그럼 마마함 플러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2가 되겠다. 마이너스 x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 될 거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3x에 빼기 1이 되겠다. 그래서 뭐가 얼마? 얘가 몫이죠. 얘가 qx. 얘가 뭐라고? 나머지 rx. 그래서 q3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잖아. x 대신에 3 주니까 3 집어넣으면 9 빼기 1이니까 이 값은 얼마 될 거고요? 8 이렇게 될 거고요. r2라는 건 x 대신에 2 집어넣은 거 아니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돼서 계산해 주시면 이 답은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직접 나눗셈을 시행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 문제는 약간의 식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문제를 푸는데 사실 제가 일단은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어줘도 하는데 저는 이 풀이가 별로 좋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석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6번. 자,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주어있어요. 그랬을 때 4x 4승 마이너스 2x 3승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진짜 이 머저리 같은 녀석들은 여기다 이거를 갖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4승을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얘를 갖다 식을 적당껏 변형을 시킬 건데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만 남겨놓고 우리가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진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두 배를 하시죠. 2x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 얘 넘겨주시면 2x 마이너스 1이 얼마 되는 거야? 루트 3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양쪽을 제곱을 해주십니다. 그럼 얘 제곱은 얼마죠?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얼마 되는 거야? 3이 되면서 4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는 0이다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더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뭐 한다고? 4승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갖다가 얘로 나눠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그래 놓고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나눗셈 관계식 기억나시죠? 나눗셈 관계식 뭐였죠? fx를 갖다가 자, 안 보이나요? 빨간색? 자, fx 깜짝 놀라시죠? 네. 자, fx를 뭐로 나눴다고? ax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될 거고 그때 나머지가 rx가 된다고 했을 때 나눗셈 관계식 어떻게 한다고 했어?
초등학교 검사 시간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AX 곱하기 얼마, QX 플러스 얼마, RX다 라고 정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를 나눴을 때 이 값이 빵이니까, 이 값이 빵이니까 얘랑 곱해서 이게 사라지면 이 값이 나머지랑 똑같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풀려고 한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얘는 x 값에 따라서 0이 되기도 하고 0이 아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엄연히 따지면 0으로 나눠주는 수는 없는 거니까 이 풀이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x 값에 따라서 이게 0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방정식의 정의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나중에 결국 0 값을 활용할 거라고요, 여기다가. 그 x를 만족시키는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나중에 가면요. 어쨌든 간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풀어주십니다. 왜냐면 정석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은 4x승 되려면 얼마 돼야 되죠? x제곱, 여기 x제곱 이렇게 여기 사이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x제곱을 곱해주면 얼마 되죠? 4x 4승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식 아래식 빼주면 지워지면서 마마하면 플러스 2x 하면 될 거고 마이너스 3x 미쳤네요? 얘는 그대로 떨어져서 플러스 2x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5x 떨어지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됩니까? 이번에 2분의 1x 집어넣으면 되나요? 여기다? 그쵸? 2분의 1x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얘랑 계산하면 2x 3등 될 거고 마이너스 2x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x를 그러니까 위에 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지워주시면서 마마 플러스니까 4x 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끝에 3짜리 내려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1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4x랑 똑같으니까. 그럼 4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가 돼서 위에 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지워줄 거고 얘도 지워줄 거고 계산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를 갖다 내가 이제 이렇게 나눗셈 관계식을 이용해서 쓰면은 뭐로 나눴을 때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고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1이 되고 그때 나머지가 얼마 된다고? 5가 되겠다 이렇게 검산식을 쓰시는 거죠. 이 용어가 뭐라고요? 나눗셈 관계식입니다. 근데 이 값이 뭐라 그랬어? 얘가 빵이라 그랬으므로 얘 빵이랑 곱한 거 전체적인 0이 돼서 요 값은 5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이 값이 뭐라고? 5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이게 16번 문제 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어보시고 제가 나중에 실전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복소수의 거듭제곱 형태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거듭제곱 푸는 문제의 방법을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거기랑 연결되니까 두 강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런 풀이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기본 개념 강의니까 기본적인 개념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자, 2시간 거의 꽉 채웠죠? 50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거의 다 채웠어. 여러분들 좀 처음 수업이었을 때 좀 힘들었을 텐데요. 그냥 좀 차분하게 좀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중학교 때보다 연산이 더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한 문제 풀 때 조금 낯설고 힘들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흥미가 잘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조금만 겪고 나면 결국은 똑같이 연산하는데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분명히 이런 건 기본기라 했습니다. 지금은 기본기를 쌓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쌓을 때는 조금은 수학이 싫을 때는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를 잘 풀어가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수학을 사랑하는 썸남썸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푸쌤은 언제나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